네, 촬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하면 되죠? 포물선 두 번째 하면 되나? 아, 타원. 타원 두 번째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8페이지까지는 다 한 거죠? 19페이지부터 보죠. 그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거를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하는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페이지에 예제 1번에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얘가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달걀 이렇게 이렇게 눕혀놓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저 타원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걸 들어가 보죠. 그 첫 번째 식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y랑 x랑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위치를 바꾼다는 건 역할을 바꾼다는 뜻이죠. y에다 x를 대입하고 x에다 y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얘가 y제곱으로 바뀌고 x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식을 오른쪽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을 앞에다가 먼저 써주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자, y랑 x랑 역할을 바꾸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프가? 네.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의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죠. 네? 생각해 봅시다. 타원이었잖아. 이러한 타원을 y는 x에 대해서 뒤집은 거예요. 대칭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애가 되겠지. 맞아요? 이게 타원이잖아요. 거리합이 일정했죠? 얘를 회전시킨 것 뿐이니까, 대칭 이동 시킨 것 뿐이니까 얘도 타원이 됩니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겁니다. 이러면 다 배운 거거든?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식이 주어져 있을 때 A랑 B랑 C랑 EA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있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가는지 봐야겠습니다. 얘 그림 그려볼 거예요. 3 보이죠? 뭐 이런 것을 뭐 꼭지점이라고 했던 것 같고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초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루트를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뭐가 돼? 얘가 되잖아요. 거리의 합은 얼마예요? 첫 번째 하는 거면 첫 번째 거리의 합 얼마? 루트 씌워준 다음에 2배 해주면 되죠? 2a니까. 아니면은 장축의 길이가 되니까 8이에요. 거리의 합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선분의 거리의 합이 얼마가 된다? 항상 8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8. 이게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타원의 방정식인데 얘를 어떻게 했다? 대칭시켰다고.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었다고요. 이해돼요? 잠깐 여기 넘어가면은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 그려야 돼.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나? 이해돼?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죠. 4 빼기 4가 되죠. 이 점은요? 3 빼기 3이 될 거 아니야. 이 초점 어떻게 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거리의 합은 어때요? 자, 이 초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 X축에서 Y축으로 간다고요. 중점은 똑같이 원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상상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있던 거리 합이 이렇게 바꿔지면 이쪽 점으로 가겠죠. 근데 위치는 달라지지만 뭐는 바뀌지 않는다? 거리의 합은 일정하죠. 그래서 얘가 타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예시를 가지고 Y는 X에서 대칭시켰을 때 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거리의 합은 유지가 되는 건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됐나? 이게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도 거리의 합이 8. 얘도 거리의 8이죠. 그 8이라는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얘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x제곱 아래에 있는 숫자가 크냐, y제곱 아래에 있는 숫자가 크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얘가 제일 크면은 얘는 초점이 x축에 있고 거리의 합은 루트 씌워서 2배 해주면 되고, c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큰 거 잘못 뺀 다음에 루트에서 플러스만 해주면 되고 이런 겁니다. 오른쪽으로 와서는 y제곱 아래에 있는 개수가 제일 크니까, 16이 제일 크니까, 숫자가 제일 크니까 너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거리 합을 구할 수 있고. 네. 그럼 얘가 4 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고 꼭지점 찍어주고, 9니까 3 빼기 3 또 꼭지점 찍어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7 나오는데 루트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초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다? 원점에서 대칭인 곳에 있는데 y축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되나? 이런 끝인데?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몇 개를 발견했었죠? 이런 직각삼각형. 맞아요? 자,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이렇게 눈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자, 지워. 얘를 그려볼게요. 3,0, 마이너스 3,0. 0, 4, 0, 마이너스 4. 지나는 건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게 달걀을 세워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이 여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이게 각각 고정된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처음에 눕혀져 있던 달걀 그림에서 찾았었던 직각삼각형이 여기서 어디서 나타나요? 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칭선을 가지고 네 군데 다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인트는 얘가 제일 긴다라는 거예요. 길다. 긴 게 무엇이다? 여기서는 y제곱 아래에 있는 개수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왼쪽 시계에서 봤을 때 합이 8이었으니까 여기서도 합이 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가 4가 돼야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도 4가 돼야 되고, 두 개의 고정된 초점으로부터 타원위의 점을 하나 잡았을 때 이 거리의 합이 8이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칭성에 따라서 당연히 4가 돼야 된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거 할 게 없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좀 그러니까. 자. 지웁니다. 자. 파란색 그 박스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 식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거고요. 19페이지 박스 내용 잠깐 읽어볼 건데, 초점이 세팅이 되어 있죠. 0,C, 0,-C예요. 얘는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거고 중점 원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선 거리의 합을 뭐라고 줬어요? 2B라고 줬죠.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잘 아신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거리의 합을 2A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2B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죠. 왜냐? 위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이 하는 역할이랑 여기에서 Y제곱 아래에 있는 개수가 하는 16의 역할이랑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요. 이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 식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형태는 똑같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A제곱이 제일 크냐, B제곱이 제일 크냐를 가지고 판단하셔도 되고, 초점의 좌표를 가지고 뭐 파악하셔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우선은 그냥 대략적인 도식을 하나, 그림을 하나 그리면,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C가 있다고 해보죠. 어떠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이 초점 사이에서 각각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거리의 합이 2b가 되도록 하는 식을 하나 세워보자라는 거죠.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라고 임의로 세팅하는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거리를 각각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얘는 x 빼기 0이죠. 이런 거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거리는 이런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거리를 더했을 때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이 b로 일정한 숫자가 항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타원의 방정식에서 이 식을 세울 때랑 지금 세울 때랑 다른 거 아시겠죠? 초점의 좌표가 여기서는 0,c, 0,-c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첫 번째를 구했을 때는 c,0, -c,0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정식을 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루트를 넘기고 제곱하고 다시 정리해서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랑 똑같다? 거기에 나타나는 형태랑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정식의 형태는 똑같고 A가 A 제곱이 크냐 B 제곱이 크냐를 가지고 그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란이 눕혀져 있느냐 세워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계산은 여러분은 실제 직접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정리를 잠깐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에 뭐 2번 보죠. 네, 이거 이해는 되시나 이거? 이해 되나 이거? 자, 문제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초점이 주어져 있는데 y축 위에 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뽑아낼 데이터는 C가 4다라는 소리고요. 장축의 길이가 10이래요. 근데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 이 b가 10이겠죠. 그럼 b가 5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경우에 초점이 y에 있으니까, y축에 있으니까 뭐가 제일 크다? b가 제일 클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5제곱은 a제곱 더하기 16이 되는 거죠. a제곱이 뭐가 나와? 9가 나오나? a제곱 9가 나오네.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9분의 x제곱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 뭐 있어? 25 는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방정식을 찾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죠. 넘어가죠. 20페이지. 장축, 단축, 초점 어쩌고 저쩌고 그려라. 자, 우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6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0 보이죠? 그래서 달걀이 세워진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약간 이상한데? 6, 10 되는 거죠. 초점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64? 8이네? 8 있고 여기 빼기 8 있겠죠? 이게 두 개의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0,8, 0,-8. 옛날부터 봤던 직각삼각형 나오죠? 6대 8대 10이 됩니다. 언제부터 나오지? 3대 4대 5 직각삼각형? 중학교 때부터 나오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구했네. 다 구할 수 있죠? 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까요? 문제 5번.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5번. 칠판이 좀 마를 때까지.
그 문제 5번이 뭐 활용 문제 같은 문제인 거죠. 그 위에 있는 문제들끼리는 그냥 문장 자체가 그냥 수학적 용어로 되어 있는데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줄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뭐 비문학 지문 읽듯이 그렇게 되어 있죠. 최외 충격파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결석으로 향한다. 그 결석으로 향한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종이 접기 같은 걸 통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사실 상당히 긴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타원이고 초점이 서로 다르게 두 개 있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장축끼리랑 단축끼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결석과 전극이 각각 서로 다른 두 초점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쉽게 나와 있는데 해보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알게 모르게 이 중점이 원점이 되도록 좌표축을 설정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쉽게 나오니까. 자, 0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타원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20이니까 얘를 원점이라고 하면 얘가 10이 되고요. 이 길이가 30이라고 나와 있나? 그럼 얘가 15가 되겠죠. 그러면 A랑 B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초점 구하면 되겠죠? 제곱. 자, 15제곱에서 10제곱을 뺍니다. 뭐가 나와? 25 곱하기 5에서 125가 나오죠? 얘는 C제곱입니다. C가 뭐가 나와? 5 루트 5가 나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다? 여기랑 여기에 있는데 하나는 Y좌표가 5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5 루트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거리죠? 그래서 10 루트 5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불변이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인베리언트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이런 걸 찾아요. 변하지 않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타원이 있었고 적당한 조작을 가해서 이런 타원을 만들었었죠.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 안 바뀌는 것, 이 각각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좌표는 바뀌죠. 얘는 바뀌었잖아. 꼭지점 좌표 바뀌었잖아. 뭐는 일정했어요. 여기에서 거리의 합과 여기서 거리의 합이 똑같았죠. 초점의 좌표는 바뀌겠지. 근데 뭐는 안 바뀌어? 초점 사이의 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축의 거리랑 단축의 거리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학습 요소. 타원 뭐 배웠어? 뭐 꼭지점, 중점, 뭐 장축끼리, 단축끼리, 뭐 거리의 합, 블라블라 다 배웠잖아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안 변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꼭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기하학이고요. 포멀선에서 뭐가 안 바뀌었어요? 그냥 각각의 거리가 각각 일정한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얘를 막 왔다 갔다 시켜도. 그래서 저 불변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도 무엇이다? 초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시켜도 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왜 이런 말씀 드렸냐? 왜 중심이 딱 이 점이 원점이 되게 잡은 거죠? 좌표를? 자, 다른 말로 하면 타원 여기에 있어. 자, 원점을 여기로 잡아. 이해돼요? 이렇게 여기 원점으로 잡아. 이래도 뭔 안 바뀌어요. 초점 사이의 거리는 안 바뀌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이 자체의 식이 어렵게 만들어지겠죠. 예, 뭐 작년에 배웠던 개념을 사용하면 여기 했던 타원을 적당히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예. 물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아? 계산이 복잡해지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뭘 한 거예요? 여기를 원점으로 세팅한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 것인지.
이 경우에는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서 문제를 잘 풀었죠. 좌표를 잡아서.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데를 잡아서 잘 풀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처음부터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원점을 역으로 잡으면 초점의 좌표가 바뀔 텐데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거리는 똑같을 것이다라는 거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이 점을 그냥 여기다 갖다 박아놓고 시작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문제를 빨리 잘 풀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시간이 남으면 집에 가서 뭐 해봐야 돼? 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 그리고 이 거리를 한 100이라고 해. 이러고 풀어보세요.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자, 수학 역량 기르기 아래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어떤 경험적 차이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시라고 앞정 그런 거 있겠지, 집에 가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수업을 얼마 안 했잖아? 그렇지. 자, 20페이지, 우선은 타원은 오늘 타원까지 할 거고 20페이지 맨 위에 문제 봅시다. 예제 2번. 자, 구하고 타원을 그리라고 나와 있죠? 그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막 대략 막 이 계란 모양으로 그리라고 했는데 타원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금한 거죠. 어디를 봐도 교과서에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제 그리라고 나와 있는지. 자, 첫 번째는 개형. 그 나중에 뭐 미적분 배우시면 수너수 배우시면 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텐데 여기에서도 타원의 개형을 그려라 정도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무엇인지, 초점의 좌표가 무엇인지, 옆으로 누워져 있는 모양인지, 위로 솟아있는 모양인지를 파악해서 그 정도만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점을 찍어서 좌표를 낮춰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관점으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 교과서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 다 되어 있고, 중심 다 되어 있고, 축 표시 다 되어 있고, 초점의 좌표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려주는 게 무엇이다? 개형을 그리자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의 확대 축소 개념을 가지고 이거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걔를 가지고 타원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죠. 이거 나중에 다 배워놔봐. 다 쓸모가 있어.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얘는 원이라고 하고요. 중심과 반지름비 무엇인지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을 바꿔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되죠? 첫 번째 식에다가 무엇을 하면은 두 번째 식이 돼요? 첫 번째 식에다가 뭘 하면 두 번째 식이 나와? x에다가 2분의 x를 대입하면 아래쪽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래쪽 식은 뭐예요? 지금 약간 y를 위에다 썼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정확히 타원이 되죠? 원에다가 어떤 작용을 가하면 정확히 타원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뭐만 체크하면 돼요? 도대체 x에다가 2분의 x를 대입하면은 그래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걔를 알아보자고요. 자, 쉬운 예시 똑같습니다. 자, x에다가 무엇을 했다? 2x를 대입했어요.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자, 스케일을 맞춰서 y는 x라고 하고요. 자, 스케일을 맞춰서 자, y는 2x. 위식 아래식에서 y가 똑같으니까 y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합시다. 고정. 자, y 고정. y를 1로 고정시켰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죠. 그럼 뭐 체크할 수 있다? 교점의 x좌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 자,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 EX란 그래프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 점이 어디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Y를 고정시켜 놓으면? 자, 이 점은 Y는 XB의 점인데 X에다가 EX를 대입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움직여요? 여기로 움직이잖아. 근데 왜 여기로 움직이는 거야? 어? 자, 다시. 자. 여기에 Y는 2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교점의 좌표를 약간 그림이 약간 잘못 그렸다, 자. 자, 좀 내려서. 싹 지우고. 자, 이 Y는 2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1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여기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점하고 이 점의 Y좌표는 똑같잖아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X좌표만 바뀌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뭘 했어? 위식 아래식에서 X만 바꿔줬죠. 그러니까 X의 변화가 어떤지를 파악해보자는 소리입니다. 이 평면상에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관찰할 건 무엇이다? 이 X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여기로 움직이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공통점을 찾아봐야겠죠? 뭐가 공통점이에요? 뭐가 공통점이야? 어?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1대1 맞아요? 1대1이잖아 거리가 1대1이죠. 자 1대2조 1대2조 왜? 뭐 3 해봐? 그래도 1대1 1대2 왜? 이것 때문에 모든 X좌표들이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Y축에 달라붙고 있죠. 아, 이해되나 이거? 아니, Y를 여기다 그거 똑같다고. X의 그 점의 변화를 파악해 보면. 그래서 Y는 X를 가지고 Y는 EX를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치면 Y축 그려. 그래프 어떻게 해? Y축 가까이 2배 축소. 맞아요? 자, 얘가 뭐다? Y축 방향으로 그래프를 2배 잡아당긴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나? 자, 반대로. 자, EX에다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아, 방금 했던 일이 반대로 일어나겠지. Y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양쪽으로 2배 확대되는 거예요. 2배. 왜 2배야? 2가 있잖아. 얘도 2가 있잖아. 2배 축소 2배 확대라고요. 이 일들이 여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X를 EX로, EX를 X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EX를 X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는 X를 2분의 X로 바꿔준다는 소리랑 똑같죠. 여기 있네? 아, 그럼 원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Y축 기준으로 옆으로 2배 확대하라고. 2배 확대하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원을 어떻게 하면 적당히 확대하면 탄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자, 예습한 사람들. 주기 얼마예요? 주기 왜 2파이야? 왜 2파이죠? 주기가? 그냥 외우면 2파인가? 설명을 해봐. 왜 2파이야? 아, 맞지? 2파이가 맞지? 맞죠? 왜 2파이야? 이거 단위원 따라서 그려봤나? 그려보세요. 단위원 따라서. 얘는 Y좌표가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아니, X에다 EX를 대입했다고. 첫 번째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 Y축 기준으로 2배만큼 달라붙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뭐가 돼? 절반으로 줄어들지. 아시겠어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외우겠죠. 저도 외웠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타원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원을 잘 그리면 타원을 잘 그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 타가 원 앞에 있는 거죠, 글씨가. 네. 그럼 그려봐 이제. 이거 그려봐 이거. 그려봐. 자, 어떻게 된다? y축 기준으로 이 바깥으로 2배 확대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 어디로 가요? 아니 2로 가겠지. 어? 1대 2잖아. 이 점 어디로 가요? 여기겠죠. 왜? 좌표 0이니까. 대충 여기 하나 그거 어디로 간다고? 1대 1이 되는 곳으로 이 점이 이동한다고요.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매끄럽게 이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대칭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원의 그림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니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이건데. 이러면 잘 그릴 수 있나? 왜 설명하는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알았으면 됐어. 성공했어. 자, 그럼 집에 가서 뭐 해봐야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해봐야 돼? y에다가 2분의 y를 대입해 봐야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위로. 맞아요? 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 어떻게 돼? 그냥 원이 나오죠? 아니, 이런 원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두 배 확대됐으니까 그냥 큰 원이 나온다고. 여기 그려주면 되나? 이렇게? 눈깔 이렇게? 이렇게. 누구는 이걸 보고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어떤 미친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다 끝났어. 자, 여기까지 하면은 타원은 끝났습니다.